프랑스의 동화로 1697년에 발간된 장화신은 고양이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읽어보고는 성인이 되어서는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이 동화의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 돈과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본질을 다룬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고양이가 속임수를 써서 가난뱅이가 된 주인이 부자가 되도록 도움을 줘서 공주와 결혼을 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장화신은 고양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옛날에 세 아들과 사는 방앗간 주인이 병에 걸려서 들어눕자 방앗간 주인은 세 아들을 모아놓고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방앗간을,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막내 아들은 재산 중에서 보물창고를 지키던 고양이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욕심이 많았는지 더 좋은 재산을 받았음에도 막내를 고양이와 함께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고양이를 데려갈 자루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막내는 고양이를 버리거나 잡아먹지 않고 고양이에게 자신이 먹을 빵도 나누어주면서 끝까지 함께 하려 했죠. 그래서 고양이는 자신을 버리지 않은 막내 주인을 위해서 은혜를 갚을 계획을 세웁니다. 고양이는 막내 아들인 주인에게 자신에게 한 짝의 장화와 자루를 주면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고양이의 허황된 말에 웃으면서 주인은 기꺼이 자신이 신고 있던 장화와 자루를 내어줍니다. 우선 고양이는 장화를 신고 자루를 가지고 숲속을 다니면서 토끼를 잡아서 자루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궁전으로 가서 왕에게 그의 주인이 카라바스 후작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사냥물 토끼를 왕에게 바칩니다. 그 이후에도 고양이는 계속 사냥을 해서 자신의 주인인 카라바스 후작이 보낸 것이라면서 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러던 중 왕이 공주와 함께 다음날 강가를 따라서 산책을 나간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화신은 고양이는 주인에게 강가에서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왕과 공주가 그 강가를 지나갔고 고양이는 카라바스 공작 살려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고양이 주인을 구해주었고 그동안 받은 선물이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 주인 막내 아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고양이는 누가 후장님의 옷을 훔쳐갔다면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왕은 자신의 옷을 가져오라고 하고 카라바스 후작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공주와 산책 중이었다면서 자신의 마차로 카라바스 후작의 성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고양이 주인인 막내 아들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쫓겨난 막내 아들에게 성이 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고양이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기만 믿고 공주님과 같이 마차에 올라타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장화신은 고양이는 왕의 일행보다 먼저 속력을 내서 밀밭을 지나갑니다. 장화신은 고양이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당신들을 괴롭히는 마왕을 없애고 싶으면 마차가 지나가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카라바스 후장님의 땅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겠다고 했죠. 잠시 후에 왕의 마차는 지나갔고 왕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자 농부들은 카라바스 후장님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카라바스 후작이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땅의 주인은 사람을 잡아먹고 요술을 부리는 대마왕의 땅이었죠. 장화신은 고양이는 대마왕의 성에 먼저 도착을 했고 왕의 일행보다 먼저 대마왕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잡아온 토끼를 대마왕에게 바치면서 또 아부를 하게 됩니다. 장화신은 고양이는 대마왕의 요술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면서 사자로 변신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대마왕은 식은죽 먹기라면서 사자로 변신해서 보여줍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박수를 치면서 최고예요 하면서 치켜 세워주었고 거대한 코끼리로도 변신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대마왕은 코끼리로도 변신을 했죠. 대마왕이 코끼리로 변하자 장화신은 고양이는 대박이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 고양이는 아무리 대마왕이 요술을 잘 부린다고 해도 작은 생쥐로 변신하지는 못할 거라고 대마왕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이에 빈정이 상한 대마왕은 우쭐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생쥐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대마왕이 생쥐로 변신하자마자 장화신은 고양이는 그 생쥐로 변한 대마왕을 한 입에 잡아먹어버립니다. 생쥐로 바뀐 대마왕을 고양이가 한 입에 먹어버리자 대마왕의 궁전과 넓은 땅, 목장은 모두 자신의 주인의 것이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일행이 도착했겠죠. 고양이는 거대한 성 앞으로 마중을 나와서
카라바스 후작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대마왕의 식탁에 앉아서 대마왕을 위해서 차려진 음식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라바스 후작이 마음에 든 왕은 자신의 딸과 고양이 주인을 혼인을 시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를 보면서 마치 우리네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인맥을 구축하고 많은 재산을 모아 인맥을 구축하는 것,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사실 장화시는 고양이는 대중들이 원하는 그걸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펜싱 선수 남현희 선수를 속인 전청조가 장화시는 고양이와 다른 점은 전청조는 뻔히 걸릴 상황을 만든 것이고 장화시는 고양이는 절대로 걸리지 않는 완벽한 상황만 만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은 대학을 나오지 않거나 학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실제로 아버지가 재벌이면 다 그냥 게임 끝인 거죠. 17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삶의 질, 가치 중요도 조사에서 나머지 나라는 대부분 가족이라고 답변한 반면에 유독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 즉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나온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한국인이지만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재벌로 태어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자신의 신분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서 인맥을 넓히려 노력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사기를 치면 본인은 속지 않을 것 같잖아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유하지 못하는 대중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망하는 것을 뿐이기에 그것만 보여주면 98%는 속아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이만희 목사, JMS 정명성 목사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이용해서 저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방금 장화시는 고양이 동화를 통해서 천기누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전교 1등을 못하는 것처럼 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저 또한 능력이 장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 한계가 예외일 수 없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동화가 1697년에 써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칙이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장화시는 고양이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세요. 남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속지 않는 방법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모르면 지금 내용을 보고 깨달았다 생각하는 건 해답지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깨달았다는 착각, 어쩌면 참으로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이상한 대로 말이 빠졌네요. 어쩌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화폐, 커런시와 금, 머니도 본질적인 면에서 기득권 사회로부터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